88년 생애 첫 타이틀 획득의 감격을 맛본 유창혁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정상의 반열에 오른 계기는 90년 제2기 기성전이었다. 지금은 규모가 축소됐지만 89년 창설 당시 총규모 약 5천만 원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기전. 첫 대회 결승 무대의 주인공은 조은현과 유창혁이었다. 이 대결에서 유창혁은 비록 2대4로 역전패했지만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입증시켰다.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두 사람이 기성 타이틀을 놓고 마주 앉았다. 도전장을 내밀기까지 유창혁은 숱한 난관을 물리쳤다. 요중반 1패를 나는 유창혁은 전승을 달리는 이창호에 한 발 뒤져 있었다. 더욱 이창호는 41연승이라는 전대미문의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큰 승부에 유독 강한 유창혁의 괴력이 여기서 빛을 발했다. 본선 최종국에서 이창호의 42연승을 저지하며 대역전극을 이뤄내더니 내친 걸음으로 동률 제대국에서 승리하여 단숨에 도전권을 따낸 것이다. 그리하여 90년 9월 16일 개막된 제2기 기성전 전 7기. 특히 양궁의 도전기 제1, 2국은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백두산과 중국 연변에서 열려 더욱 뜻이 깊었다. 백두산에서의 첫 판을 잃은 유창혁은 연변에서 중국 공안당 방해로 2국이 중단되는 해프닝을 겪은 끝에 북경에서 열린 제3국에서 승리하며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도전 7번기 군수령은 제4국이었다. 접전 끝에 극적인 반집 승부. 유창혁은 마침내 우승을 예감한 듯 5국과 6국을 잇따라 따르며 시리즈를 마무리한다. 결국 4대1로 유창혁의 승리. 유창혁의 기성 등극은 세대 교체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었다. 20대 청년 유창혁이 랭킹 1위 기전을 제패. 명식이 정상에 오름으로써 마침내 조은현,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로 이어진 4인방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혁 명국선식입니다. 유창혁 구단의 생생한 육성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자상한 복귀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른바 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온 조서 시대를 종식시키는 4인 시대의 문을 여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한 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성전 시리즈 유창혁 구단의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 구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라오는 데까지 도전자가 되기까지 상당히 고초가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그 당시에 5승 1패를 하고 이창호 구단이 아마 6승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창호 그 당시에는 뭐 몇 단인지 모르겠는데 네. 구단이 그 당시 41연승인가? 예, 41연승. 네. 거의 질 줄을 몰랐었죠. 그리고 타이틀을 조은현 구단한테 타이틀을 계속 뺏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2연승 한다는 게 쉽진 않았는데 운이만에 따라서 그때 도전자가 되고 타이틀까지 거머쥔 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5승 1패 유황이가 5승 1패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 6승으로 도전권이 이창호 구단이 거의 확실시된 상태 그리고 41연승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2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승을 거두게 되면은 6승 1패 동률이 되는군요. 그래서 2연승을 거둬서 도전권을 따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도 지금 보니까 4승 1무 1패로 타이틀을 딴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1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1무가 그 당시 연변 호텔에서 대국을 가졌었는데 글쎄요. 그 중국이 그때 좀 우리나라하고 수교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인데 뭐 대국 도중에 그 공안 요원들이 와서 그 행사가 이게 허락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정지를 당했었죠. 자, 그렇다면 백두산 천지에서 둔 바둑이 지를 당한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백두산 천지에서, 그러니까 천지 그 꼭대기에서 둔 거는 그 사진 찍기에서 잠깐 이렇게 한 거고. 그렇습니까? 그 천지 바로 밑에 그 천지 호텔인가 호텔이라고 있는데요. 그 호텔에서 대국을 한 게 1기고요. 그 바둑을 제가 졌었고. 그 다음에 2국을 이제 연변의 호텔에서 두기로 했었는데 그 대국이 이제 저지당하는 바람에 두다가 중도에 무승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승부 처리되고 그 2국을 못 떴기 때문에 북경에서 3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바둑이 2국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2국, 무승된 2국은 몇 수 정도까지 진행했습니까? 7수인가요? 거의 처음 시작하자마자 끝났으니까. 보통 대부분의 바둑 팬들은 그 백두산 천지에서 한복을 입고 두는 바둑 그 신 있지 않습니까? 예. 워낙 유명해서 그 대국이 백두산에서 두다가 중지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게 아주 확실한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시리즈에서 예. 이제 기성 타이틀이 무척 큰데요. 지금 1국부터 6국까지 지금 성적이 나오고 있죠. 1국의 조은영 구단의 흑불계승, 2국이 무승부처리, 유창혁 구단의 이제 4연승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상금이 가장 큰 일본 같은 단번에 서열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지만 랭킹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네. 그건 기원에서 그거를 계속 추진을 해서 랭킹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 벌써 10년 전 저 때도 그 얘기가 계속 예, 있었고 반복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데. 사실 그 랭킹 제도를 만드는 게 정확한 룰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작은 기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스폰서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그런 쪽에 이제 눈치를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제도를 안 만들면은 사실 그 스폰서가 그 큰 돈을 대고 그 신문사에서 큰 돈을 내고 큰 기전을 만드는 거는 자기 기전이 가장 큰 기전이고 1위 기전이다 하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팬들이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처럼 그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뭐 10억을 내던 1억을 내던 차이가 없이 똑같이 기전하니까 누가 10억을 큰 기전을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좀 잘못되어 있죠. 랭킹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 한국 기단의 네. 프로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 생각 자체는 아마 기사들 다 동의를 하고 옳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그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가면 추진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뭐 랭킹 제도 도입한다면은요. 네. 일본식은 지금 타이틀 1위 그 기전을 우승을 하게 되면 랭킹 1위가 네. 단번에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중국 스타일과 일본 스타일 어느 쪽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바둑계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 스타일이 더 맞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중국 스타일은 그 스폰서 입장에서는 큰 기전을 하는 데 대해서 그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죠. 프리미엄. 예. 그거를 별로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기성전이 1위고 명인전이고 본인방이 3위인데 그 기전들을 하면은 그 바둑 팬들이 모든 팬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관심이 있고 TV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방영도 하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랭킹 1위 기전 해도 지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국수전 랭킹 1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예. 사실 지금 좀 국수전도 좀 올랐지만 그 전에 보면은 상당히 다른 기전에 비해서 작은 기전이거든요. 예. 랭킹으로 따지면은. 근데 우리나라도 뭐 밑에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4위나 5위까지는 랭킹을 확실히 정해서 그 팬들한테 관심을 좀 많이 좀 유발해 줬겠어요. 참 좋은 가격 같습니다. 자, 우선 3국부터 검토를 해보고요. 예. 그리고 시간이 되면 1국까지도 또, 너무 이 바둑만 다 하게 되면은요, 네. 또, 조은영 구단 바둑을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예. 3국부터 먼저 시작하시죠. 예. 중국식으로 지금 시작이 되죠. 유창혁 구단의 흑번. 전에는 중국식이라는 말보다는 중공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요. 그렇죠. 중공식 포석이. 예, 중공식이라고 했었는데 수교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중국식으로 자연스럽게 근데 이 바뀌어갔습니다. 포석 자체가 원래 중국에서 처음 개발한 포석은 아니에요. 예. 원래 일본에서 뭐 나온 포석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를 중국 기사들이 영어에서 일중 교류전에 슈퍼대항전이 하는. 그러니까 슈퍼대항전 전에 또 일중 교류전이 아, 있었거든요. 네. 그 교류전에서 이 포석을 많이 애용을 해요. 지금 보통 바둑 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진조덕이라고 불리는 천주덕 바둑 그 주석이 만든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본에서 먼저 나왔군요. 근데 보통 포석 자체가 지금 일본에서 원체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웬만한 모양은 한 번씩은 다 나왔다고 봐야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새롭게 보니까 그게 좋았다. 그래서 또 그게 포석이 개발되고 이런 식이죠. 네, 아주 대유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요즘도 많이 나옵니다, 중국식은.
자, 이렇게 받았는데요. 네. 이렇게 받지 않고 달리 이도를 공격한다면 어떤 수가 있나요? 보통 예전에는 거의 날일자로 이렇게 받는 보석이 가장 많았죠. 붙이면은 젖히고. 지금은 이렇게 호구보다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일단 이도를 공격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한 칸 뛰는 정도까지가 보통. 네, 여기까지가 보통이죠. 예. 그 이후에는 뭐 취향일까요? 네. 이 수도 상당히 독특했던 걸로 이 구자도 좀 독특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많이 오는 모양은 아니었죠. 뭐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날짜를 많이 받고 이제 이 구자로 받는 거는 근거를 써서 공중에 띄우겠다. 공격을 계속 노리겠다는 뜻이죠. 예. 어쨌든 유황이 기풍에는 맞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자로 두는 수하고 이게 두 칸 뛰는 수가 많이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날짜로 먼저 받고요. 날씬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날짜로 받고요. 뭐 이 보석이 예상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백은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쪽이 날짜로 돼 있을 때는 낮게 돼 있을 때는 낮게 돼 있을 때는 지금 실전처럼 보석이 듯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돌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두 칸 뛰어서 공격하는 자리가 눈에 보이거든요. 이 돌이 높게 있으면 이 돌이 좀 더 핍박을 당하니까 가볍게. 지금은 이제 공격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네요. 뭐 이렇게 해봐야 째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실전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정립이 잘 안 돼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수보다는 충머리를 이용해서 나와서 끊는 거를 노린 바둑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자, 이렇게 당당하게 공격을 해나가니까. 네, 지금 만두면 날짜로 씌우면 도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야죠. 자, 이렇게 올라섰는데 역시 계속 노리고 있는 수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 모양에 대해서 의견이 다 다를 테지만 제가 보기에는 백이 좀 포석이 실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이요? 지금 이 돌이 얀데 이 돌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두텁고 그 다음에 계속 돌이 씌워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씌워오게 되는 백 모양이 굉장히 흙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도 이쪽을 먼저 이렇게 두 칸 뛰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너무 굳혀주는 느낌도 드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아까처럼 계속 공격을 당하지는 않고 공격은 당하지 않는다. 그렇겠네요. 아마 저라면 그런 식으로 뒀을 겁니다. 근데 사실 포석 부분에서는 같은 전문 기사라도 의견들이 다른 경우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요. 자, 그래서 저쪽에 상승으로 들어가고요. 바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급한가요? 일단 이 모양 자체에서 일로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침입하는 자체가 백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모양이죠. 이렇게 받으면은 이래서 눈목저로 갔을 때 이 모양이 그러네요. 뭐 이런 정석이 많이 나오는데 돌이 이쪽으로 왔는 손 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혀갖고 이렇게 늘게 됐으니까 백 자체가 아주 안 좋아.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치받고 드는 수가 있거든요. 역시 뭐 비슷하게 그렇게 보는데 이건 또 붙이는 수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붙이고 붙이고 내리는 한 칸 뛰는 수가 있어. 유명한 몇 이거 끊는 거하고 넘는 거하고 맛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 자체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백은 좀 기분이 나쁘죠. 그렇군요. 근데 실전은 할 수 없이 중앙 쪽을 보강했는데요. 이렇게 두고 나서 보니까 역시 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이쪽은 두터워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흙은 상당한 두터운 모양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보니까 이 돌도 좀 약해 보이고 이 돌도 좀 약해 보이네요. 자, 지금 뭐 포석 실패죠. 그러네요. 자, 이제 안정을 취했고요. 바로 이렇게 갔는데 아마 이맘때쯤에서 유황이가 그 최고의 공격수라는 별명을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부터도 공격하는 것이 더 편했나요? 아무래도 기풍이 보통 기풍을 만들어줄 때 성격을 많이 좌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인내심이 강하고 좀 기다리는 그 쪽이 강하면은 아무래도 수비 형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참 기다리고 이러는 거를 좀
초조하게 생각하고 인내심이 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공격을 하게 되죠. 네, 전에도 비슷한 말씀 한번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인내심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예, 조금 약간 성격이 급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그 당시보다는.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네. 큰 승부를 하는데 급한 거는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급하다고 해서 무슨 막 무리하게 이러는 거보다 승부를 조금 빨리 결정 지으려고 급한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있다고 봐야죠. 네. 자, 여기를 이제 백이 이렇게 예. 이은 장면이고요. 자, 흑이 이제 뭐 눌러갔고요. 눈목자로 그렇게 두자. 이제 여기까지 지켰거든요. 지금 둬야 됩니까? 근데 안 두게 되면 상대로 이제 원래 적의급소는 나이거라고 흑이 지킨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뭐 이쪽으로 날이자든지 이쪽으로 날이자든지 하면 두 점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돌이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면은 또 이쪽이 또 약하거든요. 네,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짜게 지키는 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아마추어 팬들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가서 크게 집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 모양 자체가 흑이 이쪽이 지켜져 있고 네. 이쪽도 이렇게 넓혀져 있으면 아마 이렇게 지키는 수도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집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이쪽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 이렇게 집을 크게 지켜줘 봐야 나중에 이쪽을 또 파버리면 집 안 나거든요. 그러네요. 괜히 이 돌 하나 교환만 돼서 이쪽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좋은 작전이라고 힘들죠.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지는데 이렇게 튼튼하게 지킨 와중에는 집 짓자는 뜻과 또 공격하자는 또 약간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공격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죽지는 않지만은 계속 공격은 조금씩 할 수가 있죠. 예, 바로 이제 이렇게 네, 그 자리가 또 좋은 거죠. 예, 기분이 상당히 백이 나빠 보이네요. 뭐 이쪽으로 호구 쳐서 받으면은 특별히 뭐 별 수 없는데요. 네. 아직 들여다보는 맛도 아직 맛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백으로서도 이제 확실히 살자고. 이렇게 두고 보니까 백이 좀 바둑이 역시 안 좋아. 그러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 부분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여기서도 아주 침입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나요? 지금 실전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마 지금 같았으면 붙여갖고 깰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요. 예. 지금은 이기면 이제 쉽게 이길 수 있으면 쉬운 길을 많이 택했고 그 당시에는 쉬운 길 보여도 일단 기세다 생각하면은 그걸 두고 마니까 뭐 젊음의 특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둔다면은 이렇게 안 가고 네. 보통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녀석이거든요. 아래로 또 이렇게 파고요. 사실 흑 세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또 흑이 실리가 짭짤하게 또 이쪽도 그렇고요. 그러네요. 두터운 실리가 있기 때문에 백으로서도 지금 큰 실리 이 집밖에 없거든요. 이 집은 작은 실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도 흑이 많고 두터운 바둑이기 때문에 두기 편한 바둑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마무리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전쟁의 국면을 편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 자리를 이렇게 시작. 윤영구단은 귀를 그냥 지켜버렸어요. 그렇게 지키게 되니까 지도 많지 않아 보여요, 이제. 자, 이 수는 어떤 의미예요? 뭐, 이도라고 일관된 작전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중앙을 짓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예. 당장 큰 자리가 이 귀가 있는데, 글쎄요. 왜 그렇게 뒀을까요? 지금 아마 두기 생각이 힘든 수가. 네. 자, 그렇게 지키자. 지금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역시 이쪽을 막는 거는 집으로도 엄청 클 뿐 아니라 지금 약점이 또 있어갖고요. 뭐 이런데 붙이는 수나 붙이기만 해도 곤란하네요. 젖혀있는 수가 뭐 그냥 가장 쉽게 호구 치고 내려주면 끊기만 해도 그러네요. 뭐 이 한 점이 아주 곤란하죠. 그럼 막는 것이 그렇다면 거의 선수란 얘기인데요. 굉장히 큰 집으로도 크고. 근데 그곳을 흑이 백이 간이 잡았습니다. 붙이고. 이제 보통은 이제 젖히는 수거든요. 네. 그러면 흑으로서 느는데. 그리고 이쪽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당장 한 칸 튀기만 해도 이 한 점이
그냥 잡히네. 예. 이 부분이 그렇다면 손바닥에 들어가 아주 대가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백으로서 여기서 이쪽을 지키는 거는 끊었을 때 이 교환이 악수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곧자로 지켜요. 그냥 지키는 수가 사실 두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붙여놓은 상황인데. 그리고 또 그 수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일관된 작전이라고 봐야죠. 이수 계속. 예. 지금 당연히 이렇게 호구쳐 젖혀갖고 뭐 늘면은 이렇게 실리를 좀 챙겨놓고 나서 그리고 호구 쳐놓으면 사실 바둑이 흙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어려운 길을 찾아가서 네. 역시 프로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옛날 벌써 이 바둑도 13, 14년 된 바둑인데요. 90년도니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좋은 수 같이 보였던 수가 당시만 하더라도 참 신선한 감각이었거든요. 역시 참. 근데 그 당시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쪽을 젖혀야 되나 저쪽을 띄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저쪽을 판단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이런 판단보다는 안전한 쪽으로 모험보다는. 자, 연륜이 쌓였다는 얘기겠죠. 자, 단수를 치자. 또 이제 뭐 그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자, 젖혀가죠. 입구대로 가죠. 그러죠. 네, 단수를 치고. 묘한 곳이에요, 그 자리가. 지금 이쪽 근처가 다 선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마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또 온다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들어간다 보면 이쪽가 적당한. 거기까지 예견된 수로군요. 사실 이런 감각이 이제 프로의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찾기가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자, 바로 차단으로 이제 밀고 나왔죠, 백이. 이쪽도 이제 확실하게 세놓겠다는 뜻이죠. 나중에 이 싸움이 한참 벌어지다가 보면 저게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눈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연결했죠. 자, 그러자 지금 차분하게 이쪽으로 가거든요. 이 수는 어떤 의미예요? 일단 뭐 지로 크다 뜻인가요? 아니요, 이쪽을 지금 강요를 하는 거죠. 살아라. 그리고 집 끝내기도 하면서 살으라고 강요하는 거죠. 나중에 되면은 이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요. 집 균형을 본다면은 얼핏 보기에는 지금 백이 상당히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전문가가 볼 때 또 대국 당사자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돌이 오기 전에요. 왔다고 하더라도 개가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가를 합니까? 사실 궁금한 점이 프로의 개가는 어떤 것인가? 개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마무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이쪽이 지금 만약 백이 이런 식으로 갈수해서 산다고 봤을 때 일단 이쪽 편이 지금 마무리됐거든요. 그럼 배 흙도 늘게 되고요. 그런 전투가 되나요? 네, 늘게 되고 또 붙여갖고 또 끝내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납작하게 실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 상당히 단수까지 다 납작하게 해놓고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이 지금 백집이 어느 정도 났다고 생각하면은 제 집도 이제 그 확실하게 집이 난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이 몇 집 정도 나면 바둑을 이기겠다. 유리하나 이길 수가 있는 그 판단을 해서 더 강하게 둘 수가 있고 아니면 좀 안전하게 좀 후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맷집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사실 계산하기는 지금 장면에서 힘들고요. 그냥 좀 여기 지금 얼핏 보기에 뭐 한 20 날 것 같으면은 20집만 나도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바둑이 유리한 거고 아니면 20집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별로 좋은 게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치받았거든요. 저 이었는데요. 이은 것은 어떤 의미예요? 보통은 이쪽으로 넣는 게 보통인데 보통 보이는데 이 한 집을 없애겠다는 뜻이죠. 이쪽으로 넣는 집이 생기죠. 막으면 바로 한 집이 껴있던 집 뭐 이렇게 넣어도 한 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을 이놈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죠. 좀 더 심하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한 집이 있으면은 받아줬을 때 백이 손빼도 할 수가 있다는. 똑같은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젖히면은 막지를 못하니까 단수 자리를 당할 수 있으니까 돌이 단수 당할 필요는 없죠. 그러네요. 자, 그러자 들여다봤고요. 지금은 계속 공격을 해 들어가는 상황인데. 뭐 늘면은 집이 언제 크게 날까 이건 급소니까 받아야죠. 자, 이렇게
여기서 지금 여기를 붙였거든요. 네. 자, 이렇게 차단을 하는 어떤 수단이 있나요? 바로 살면은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거보다 자체로도 잘 죽는 수가 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선수로 쓰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끼어 있기만 해도 이쪽으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용마에서 이쪽으로 받을 수 없으면 일로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뭐 부정이니까 받았을 때 지금 또 죽기 때문에 이쪽밖에 못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있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쪽에 돌이 있으면은 물론 집으로도 크지만 일로 고칠 수가 있죠. 예, 실전처럼요. 예. 네. 그런 의미였군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붙인 장면이죠. 붙여서 이제 백이 섰죠. 자, 백도 그쪽으로 늘었어요. 왜 이쪽을 안 이었을까요? 뭐 지금 사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백도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지금 살면서 지금 이 석점 약거를 좀 더 노리겠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흙이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지금 약간 흙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예. 쪽에서 약간 백이 당하지 않았나, 네, 실리적으로는. 이 두 예. 곳이요. 예. 예. 그러자 끊었고요. 띄우고 자, 그리고 이제 지붕을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정수는 이쪽을 이렇게 호구처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실전에서 치중을 들어왔는데 이 치중이 폐지된 건가요? 예, 그 수가 폐착이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정수였다. 그러면은 약간 끼는 정도 날짜로 가면 흙이 일적으로 지키면 상당한 큰 집이기 때문에 백도 뭐 이런 지키는 견제가 와야 되고요. 그럼 이쪽 하나 빠져주나요? 또 선수인가요? 그것도? 네, 또 뭐 있어야 되고요. 뭐 빠졌겠네요 지금. 뭐 이거 다 선수니까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쪽을 또 늘게 되겠죠. 아까 예상대로. 예. 그러면 이제 납작한 집. 이거 늘고 붙이는 개가 될 텐데요. 네. 이런 정도 개가를 하게 되면 네. 지금 상당히 뭐 미세는 한데 흙이 좀 두터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이 바둑은 패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페인을 찾는다 더 앞쪽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처음 포석이 뭐 흙이 일단 좋았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흙이 척도 좀 이상하게 둬서 너무 좀 의욕적으로 두는 바람에 상당히 좀 미세해진 거죠. 예. 역전 당했다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고, 예. 지금 결과부터 얘기하면 지금 이 백돌이 다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잡히는 수순을 한번 보죠. 들여다본수로 지금 선수의 의미로 지금 활용을 한다고 지금 그렇죠.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렇게 단수치에 쳐 있을 때 나중에 들여다보면은 뭐 이렇게 뻗어갖고 싸울 수가 있거든요. 나중 쪽에 강해지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미리 교환해 놓으면은 이 집으로 상당히 득이거든요. 네. 이쪽으로 패로 버티는 수도 있고. 예. 조은영 구단의 바람은 지금 이어달라는 주문이었었는데. 그렇죠. 살기 전에 살기 확실히 전에.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자 이제 바로 이렇게 끼워놨죠. 끼우자. 뭐 이쪽에서도 살피 지켜야 되고요. 뭐 여기까지는 필요한 여기도 안 빠졌었고요. 지금 이제 이수로 이제 완전히 다 잡혔는데요. 지금 이렇게 잡히고 지금 이쪽도 상당히 큰 집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 상태는 냉정하게 개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집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많이 봐야죠. 나요? 예, 지금 이쪽이 수가 되는가 그 문제거든요. 예. 끊는 건. 끊으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단수치고. 지금 이 한 점이 주면은 안 되죠. 수상전이 문제 될 수가 없으니까. 되니까. 그리고 단수치. 예. 지금 이쪽으로 해야지. 이쪽이니까. 그렇군요. 이쪽으로 해야 되는군요. 그럼 이걸 잡으면은 때려서 백이 살아날 길이 없어서. 그렇다고 뭐 있는 거는 그려갖고 세 점이 죽기 때문에 아무 수도 안 나. 아무 수도 안 되네요. 이 자체로는 한도 없을 가능성이 있네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3국이 사실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둑이었는데 1국에서 지고 있고 졌고 2국에서 무승부, 3국이 실질적 2국이라 이제 1대1 타이를만 그런 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은영 구단이 포석부터 조금씩 밀리다 지금 이수가 결정적으로 이제 패착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돼서는 3국은 마무리가 지어졌다. 이 이후로도 상당히
수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조은용 구단이 좀 끝까지 도는 그 계풍이라서 예. 보통 이바둑이 11반인가 예, 11집 차인데요. 보통은 던지는데 예. 잘 안 던지시더라. 네.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한다 뭐 예, 그렇게 뭐, 좋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게 표현은. 예. 자, 이 바둑은 11집 반승을 유창혁 구단이 거두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조금 전에 10대 말씀을 드렸듯이 네. 3국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더 이상 이제 수수는 좀 더 길어집니다만 승부에 영향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유왕이가 진 바둑으로 약간 가슴 아픈 네. 추억으로 1국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예. 예. 지금 1국과 3국 모두 중국에서 두어진 그런 바둑이죠. 예, 그렇죠. 지금 혹시 이 바둑이 외국에 나가서 바둑을 두는 걸로는 유왕이는 지금 처음 아니죠. 1기 때 그때 미국이었나요? 미국하고 캐나다를 오가면서 네. 1국을 뒀었죠. 예, 그 당시에 4대 2로 예, 역전패. 그렇죠. 예. 처음에 선승을 했었었나요? 예, 처음에 이기고 예. 두 번째 판을 졌죠. 예. 그 바둑도 상당히 강한 인상을 심어줬는데 아직은 유창혁이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도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워낙 큰 바둑이었기 네. 때문에 역시 랭킹 1위는 조은영 구단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1, 2국 때는 좀 내용이 그런데 괜찮았는데 네. 나중에 좀 어이없이 저버렸죠. 네. 거기에서 또 빨리 그 후유증 극복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1국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1국이 어떤 포석으로 시작을 하셨었죠? 네. 흑이 먼저 양화점을 네. 두고요. 백은 화점과 소목을 또 작전을 쳤죠. 제가 이 바둑은 내기였었고요. 네. 지금 이 대국이 지금 백두산 대국인가요? 이 대국이? 네, 그렇죠. 예.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중국에 편하게 왕래를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고요. 예. 그리고 교통편도 좀 안 좋아서 북경까지 일반 비행기를 타고 가고 북경에서 거기 연변 가는데 비행기가 뭐 쌍발기라고 해갖고 프로펠러 예. 돌아가는 그 비행기를 갔는데 제가 또 앉은 자리가 그 프로펠러 옆에 앉아갖고 막 소음하고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멀미에 굉장히 고생했죠. 근데 지금 연변에서 공안들이 이제 닥쳤다. 그래서 예. 판이 이제 중지가 됐다. 그런 상황이 이국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무섭지 않았나요? 아니 뭐 무서울 건 없죠.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무서울 건 없는데 특히 1국들 당시에 조금 고생을 했어요. 어떤? 원래 10시에 대국이 보통 시작을 하는데 네. 이 바둑은 10시에 대국이 시작 안 하고 글쎄 11시인가 12시인가 뭐 그쯤 돼서 대국이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사진에서 듯이 백두산. 네. 새벽에 일어나갖고 네. 차 타고 조금 올라가고 또 걸어서 천지까지 올라가서 천지까지 올라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뭐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시간이. 근데 그래요? 가서 또 그 당시에 공안 요원이 또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감시를 하러. 예, 사진 찍는데 뭐 완전히 뭐 쇼를 좀 했죠. 네. 그리고 어렵게 또 사진을 찍고 이제 그 호텔에 내려와서 대국을 했으니까 예. 상당히 좀 피곤한 상태에서 대국을 한 거죠.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필름을 다 뺏겼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진 여러 통 찍었는데 네. 좀 찍었는데 네. 일단 원래 못 찍게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필름을 뺏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필름을 그 당시에 사진 기자 세계일보에서 쫓아온 사진 기자분이 감춰주시는 바람에 무사히 그래서 그 사진이 빛을 보게 됐군요. 예. 네. 자, 바둑 보죠. 이렇게 한 칸으로 걸쳤습니다. 지금 그때는 이제 요도정석 많이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약간 바뀌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제 포석이나 정석 선택으로 봤을 때 네. 조금 이렇게
복잡한 정석보다 네. 그 맛이 좀 많이 남고 좀 어려운 감명한 정석을 많이 선택했었죠. 지금은 좀 복잡한 정석을 선호하는 편인가요? 아, 그렇진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지금 특별히 뭐 어떻다 이러지는 않는 기풍으로 바뀐 것 같고요. 이 당시에는 조금 전투적인 정석을 많이 선호했을 수가 있죠. 지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고. 자, 상당히 좀 거칠어 보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있었나요, 미리? 아니, 뭐, 특별히 연구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연구해서 가서 대국장에서 뜨는 경우보다는 대국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연구해서 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그것은 그 시험장에 가가지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는 느낌과도 비슷한데요. 고수들이 할 수 있는 하수들이 따라해서는 안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리 연구해서 하는 것도 그 좋은 수가 잘 떠오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대국을 하면서 하는 게 훨씬 좋은 수가 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기사들은 미리 연구열이 상당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 연구 모임이나 제도가 잘 돼 있어갖고 그 후배들끼리 뭐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만약 유황이가 이제 90년대 지금 타이틀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요즘 같은 연구 모임이 있었다면은 유황이도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네, 뭐 훨씬 빨리 늘어볼 수가 있죠, 바둑이야. 근데 그 당시 이 당시에는 연구 모임은 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선배들 그 저나 최기병 사범이나 양재호 사범 같은 경우가 거의 주축이 돼서 어린 후배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충암 연구회 모태라고. 예. 근데 뭐 저희가 스스로 연구하면서 공부도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주로 가르쳐주는 입장이라고 봐야죠. 네. 연구생이 아니면 바로 입단한 어린 후배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승이 보통 다 있는데 유황이는 스승이 있나요? 뭐 글쎄요, 스승이 일본식 스승은 안 계시고, 그리고 그냥 어렸을 때 조금씩 그 바둑을 배워주신 분들은 좀 계시죠. 프로 사부님, 프로기사 중에서도 건감명 사부님한테 조금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황원준 사범하고 임순택 사범께서 그 두 분이서 그 당시에 자취했는데, 거기 가서도 좀 도움을 받았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은 또 자취 얘기 또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붙여갔습니다. 지금 이 붙여서 뭐 끊어서 변화를 구하는 뜻은 지금 나와서 끊는 수를 노리면 하는 거죠. 그렇다면 끊는 약점이 있는데 이렇게 약점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나가는 자세가 이렇게 굿자로 나가든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건 당장 써서 나가는 자세를 할 수 없고요. 근데 굿자로 나가는 거는 이렇게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든지 하는 이쪽이 또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 자세가 흙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양을 최대한으로 좋게 나가겠다는 뜻이죠. 백이 이어지면 있게 돼서 이 모양이 굉장히 좋거든요. 두터워 보이네요. 그리고 또 백이 또 우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자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으로는 또 같은 좋은 모양을 주기 싫으니까 섣불리 건드리는군요. 일단 이쪽을 강하게 끊겠다는 뜻이고요. 자, 끊으면 늘어라 이라이 그런 이제 바둑 격언이 있는데 지금 뭐 부분적으로 백이 좀 손해죠. 흙은 안정이 됐습니다. 이제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백의 노림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뚫고 나올 때 뭐 끊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장문 안 되는군요. 장문 안 되죠. 계속 내려가야 되나요? 내려가는 수가 있죠. 그렇다면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또 막아야 됐어요. 지금도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되나 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늘어도 이 자세는 굉장히 큰 집이 났거든요. 그러네요. 좋은 자세로 살아있기 때문에 막아도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집이 무려 50집 정도 되는 큰 모양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흙으로서는 실전에 일쪽으로 먼저 하나 치받았거든요. 근데 치받고 돌을 하나 치받고 이 상태로 뚫게 되면은
이런 수가 선수가 안 되지. 뭐 느는 9자 정도인데 그럼 늘고요. 늘고. 또 하나 가이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네. 또 100이 또 작죠. 후수를 잡기 때문에. 선수 숫자에서 네. 큰 관계가 되는 그리고 젖히고 뭐 이렇게 아까 에서 네. 집 차이가 후수를 같은 후수라도 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지금 흙은 이렇게 받아서 이교환이 된다면은 줄 생각도 했겠네요.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렇군요. 이쪽을 치받은 거죠. 네. 치받자 100으로서는 이쪽을 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알기 변화를 때문에. 또 구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흙의 행마가 재밌습니다. 이제 계속 끼우는 수가 나오는데요. 지금 다른 반발이 안 되나요? 뭐 이쪽으로 내려가면 그냥 뭐 넘어가자고 하면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끊어갖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수는 되고요. 네. 그렇다고 여기서 100이 이쪽을 받아주는 거는 예. 단수를 치고요. 네. 때릴 때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있게 되면은 이 세 점이 석점이 아주 곤란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쪽 나가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100으로서도 할 수 없이 내린 수가 그렇죠. 이제 또 붙였습니다. 네. 이제 현란한데요. 이 부분에 보면은 흑백을 찾아보라 한다면 조은영 구단이 흑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또 꾹꾹 이렇게 눌림당해가지고는 사실 느낌상으로는 좀 흑이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뭐 이선이 패망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패망선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좋은 모양이라고 하기 힘들죠. 아니, 쌍립을 썼죠. 쌍립 썼네. 그러자 밖에서 이제 치받았고요. 밀고 들어가고 저쪽을 밀었나요? 이 부분에서는 거의 외길이겠네요. 네. 뭐 일로 물론 끊고 이렇게 있는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단수 쳐갖고 흙이 보이는지 네, 이쪽으로 갈 수는 있어도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수를 취해서 이쪽 넣는 거를 선택했죠. 예. 자, 그렇게 살자 이제 목적까지 다가왔는데 이렇게 다가오게 되니까는 100은 지금 2선으로 살았고요. 네. 지금 100의 두터움이 있지만은 흙 실리도 상당히 막강해 보여서 얼핏 보기에는 흙이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 당시에는 100이 우세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복귀할 때 같이 검토 결과 100이 좀 좋은 걸로. 이런 경우에 100이 좋다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100이? 이 집이 확실하게 흙이 살아있으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발이 빨라서. 근데 나중에 여기 폐맛이 남아있거든요. 대마가 다 죽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100이 선수기 때문에 100이 좀 활발하다고. 그렇게 계산하는군요. 네. 참, 이런 부분에 얼핏 보면은 거의 연결이 다 된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도 수를 좀 잘못 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게 다가가자 바로 들어오자. 요거를 하나 교환했죠.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막기에는 돌이 없어서 안 막은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뭐 이쪽으로 막으면은 당장 밀었을 때 뭐 패는 못 하거든요. 지금 일로 젖히는 거는 패 한번 볼까요? 예, 패는데요. 이어지면은 좋은데 잊지 않고 호구 쳐갖고 패를 하게 되는데 패감 관계가 이쪽에 뭐 패가 공장이기 때문에 도저히 싸울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쪽을 호구 쳐서 도는 거는 100은 또 늘어갖고 싸우기 때문에 계속 이 패는 버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부담이고 할 수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누려야 되는데 역시 또 이렇게 날짜로 가면은 좋은 모양이라 하기 힘들죠.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해서 발 빠르게 나가는 게 낫죠. 지금 이 모습은 지금 이제 실전인데요. 자, 그러자 이쪽을 하나 교환을 하고 그리고 양갈춤을 그 수가 조은영 구단이 무리수인데요. 이 수가 무리수예요? 이쪽을 누가 지켰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복귀할 때 보니까 조은영 구단이 좀 수를 잘못 보신 거 같아요. 이 부분이 그렇다면은 허점이 별로 없다. 아니요, 허점은 있는데 그 패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붙이는 수로 보신 것 같은데요. 붙이면은 어떤 변화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쪽에 돌이 일단 지킨 다음에 그럼 나가야 되고요. 끊고 또 차단해야 되는데요. 그럼 끊고 지금 이쪽으로 막는 건 호구 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고 쳐야 되고 이거 내려오면 이쪽으로 때리고
그럼 이 두 점을 잡게 되거든요. 예, 두 점은 잡지만. 그럼 이제 이쪽으로 씌워서 수를 쓸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다. 이게 조은영 구단의 네. 계산이었군요. 그러니까 수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만 돌파당하는 걸로 이걸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전에는 더 강력한 수가 있었어요. 자, 그 강력한 수가 바로 그 수군요. 네. 이제 찌르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수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네. 한번 다른 변화로 봐볼까요? 지금 보통은 이렇게 끊는 게 보통인데.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요. 그러면 안 끊을 수 없죠. 네, 안 끊을 수 없죠. 단수치죠. 지금 뭐 이쪽이나 여기나 때리는 거는 일단 한번 때려보시죠.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 치면은 그냥 아쉽게 흙이 죽죠. 그러네요. 지금 뭐 일로 있는 건 넘어가고 일로 두는 거는 그냥 가장 단순하게 놓고 맞게만 할게요. 예, 수군요. 네. 전혀 수가 안 되죠. 그런 무시한 수가 숨어 있었군요. 그리고 건방 이 모양에서 이제 저쪽으로 내려가는 네, 일로 안 때리고 일로 내려가는 수가 내려가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수치고요. 네. 이쪽을 때려요. 이쪽을 때리고. 그러면은 이 비상각에서 빈상각이에요. 이게 살아가죠.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구 치는 것도 넘어가고 막는 거는 끊어서 안 되고요. 그러네요. 뭐 이어도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이것만 죽게 이 빈상각을 예상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로 뛰고 붙이는 걸 생각을 좀 못하신 것 같아요. 빈상각 수는 아주 참 절묘하네요. 그러니까 좋은 요단도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인경변. 이때는 이제 이렇게 붙였을 때는 수익기가 있다고 봐야 좋은 수라고 봐야죠. 자, 그러자 백이 차단을 하고요. 지금 뭐 단수 안 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쪽으로 끊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패가 나오느냐 이제 그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수 치는 자리가 머릿속으로 선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젖히면은 보통은 안 넘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상각밖에 안 되거든요. 뭐 이런 거는 다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어야 되겠죠. 뭐 연단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쉽죠. 안 나봐도 되겠네요, 이 수는. 그러니까 프로스도 막는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단수 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되면은 단수 쳤을 때 이거 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끊어갖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있는 수밖에 이제 천천히 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미리 단수를 안 친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칠 이유가 전혀 없죠. 나중에 쳐도 되는데 뭐. 그런 이쪽으로 단수 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팩감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안 치는 거군요. 자, 그래서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흙은 이거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으면은 끊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로 버텨야죠. 그래서 흙은 패로 버텼고 백이 먼저 따는 기분 좋은 패네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또 한 패가 있고 그래도 흙이 운이 좋게 두 패가 있습니다. 나갈 때 흙이 또 한 패 더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백이 한 패 부족이죠. 근데 저도 이 수를 둘 때 조금 더 연구가 좀 부족했다고 봐야죠. 원래는 이 수를 하기 전에 이쪽을 들여다보고요. 그러면 색감을 만든다는 차원이에요. 절대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하나 또 넣으면. 그럼 또 절대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2패를 했으면 아마 초반에 승부가 빨리 거의 끝나다시피 망할. 지금 2패는 조금 받아야 되거든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죽으면 뭐 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럼 수입기를 했을 때 패가 난다는 건 봤습니까? 보고 나서 뒀는데 조금 너무 경솔했다고 봐야죠. 정확하게 패감까지를 작전 사전 공작까지 다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있자 백이 잡고 흙이 지금 이 패를 지금 쓴 상황이고요. 백이 여기를 두자 이제 흙 여기를 뒀습니다. 지금 2패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 정도만 잡아도 백이 우세하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해서 뒀는데요. 이제 대국이 끝난 다음에 이쪽을 하는 게 더 훨씬 더 강력하고 쉽게 뭐 끝낼 수 있는 작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르는 것을 교환을 하는 시점은 이 패를 결행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너무 악수가 맞을 것 같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기회가 없죠. 안 받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자 이제 흙이 패를 결국 받지를 못하고 잡았어요. 그래도 초반에 없었던 집이 느닷없이 생겨가지고요. 이런 모습이라면 상당한 실리가 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뭐 자체로 하나
한 25 정도 뿌려놨거든요. 예. 근데 이쪽 실리고 원래 거의 치중 있고 그래서 집이 거의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도 한 15집 정도 뿌려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있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한 10집 득을 봤는데요. 지금 여기가 뚫려 있거든요. 네. 뚫려 있으니까 큰 득은 이를 못했다고. 큰 득은 아니다. 네, 그리고 흙에 보강을 해야 될 자리가 손 빼서 또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좀 더 정밀하게 한다면은 들여다보고 가는 팩감까지 만들어놔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단수를 또 잊자 지금 여기를 이는데 만약 잊지 않고 이수를 간과를 하면은 어떤 수가 생깁니까? 이쪽이 선수니까요. 네, 단수 치고 이을 때 네, 선수였습니다. 다행인 거네요. 지금 자, 선수가 여기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보통은 이쪽을 지키는 게 아니냐. 네. 지키면은 어때요? 근데 지키는 수 자체가 굉장히 작죠. 왜 그러냐면 보통의 경우는 이쪽으로 씌우면은 흙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예. 강해져서 이런 쉬운 수는 당하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이 거의 중복 형태거든요. 씌워봐야 이쪽으로는 좀 세력이 도움이 돼도 이쪽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지켜갖고 백을 살게 해줘서 오히려 악수들을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면 흙이 공격한다면 3-3으로 공격을 하나요? 뭐 3-3이나 나댔잖아. 이쪽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쪽 날려서 공격하지 않은 게 정수. 그러니까 이쪽에 손을 안 댄 이유는 마땅하게 두기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작다고 판단하는 거죠. 작다고? 예. 한 수를 가했어야죠. 급한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 사실 이 부분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봉쇄당하고 이쪽 부분까지 뭐 돌이 나온다면 상당히 두터워 보이는데 그게 행복인가요? 아니 뭐 지금 급한 자리가 순서가 있는데 이제 이쪽이 더 훨씬 급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들여다봤고요. 한 칸을 띄자. 이제 모양이라고 봐야죠. 네. 그럼 더 띄어야 네. 지금 안 띄울 수는 없죠. 뭐 끊으면은 당장 수가 날까요? 네. 끊기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새로운 면으로 이끌어지는데 지금 상황에선 흙의 집은 이쪽이고요. 백집은 여기고 서로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흙이 더 작은가요, 지금? 일단 뭐 집으로는 뭐 비슷한 거, 집은 일단 백이 얇았다고 봐야죠. 근데 흙이 좀 두터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잘 어울린 바둑인데 그래도 뭐 뭐를 선택할 건가 물어보면은 아마 백을 선택할. 아, 그래도? 예. 지금 일전에 이렇게 뛰고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런 데가 선수거든요. 끊어져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저기 상당한 두터움이 모양. 이런 부분을 선수라고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렇게 뛰는 흙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급소를 찍었군요. 조치해야 되겠는데요. 끊었나요, 여기서? 예. 이렇게 되니까 또 싸움이 벌어지네요? 예. 자, 단수를 안 칠 수도 없는 상황 같은데. 뭐 일단 지금 내친걸음이네요. 뭐 안 하면은 이쪽이 지키는 게 선수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이쪽으로 했는데 그냥 있는 게 정수였던 것 같아요. 이으면은 속점이 살아가야죠. 네, 살면. 네, 이쪽 살게 되고 그럼 뭐 이렇게 뛰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뭐 굿자나 아니면 날일자나 뭐 굿자 정도로 하세요. 이 돌이 지금 살아있군요. 예, 지금 때리는 것도 거의 선수라고 봐야죠. 이쪽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지금 여기 몰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쪽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 이쪽은 날짜 들어가면. 예. 그런데 흙이 편한 거, 백이 편한 것 같은데. 예. 실전에서는 어딜 뒀습니까? 또 이 모양의 급소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또 뒀죠. 그럼 흙은 뭐 가차 없이 먹겠는데요. 어차피 이 돌을 사는 거는 뭐 굉장히 쉬운데요. 단수가 또 밀죠. 밀고 그러면 또 단수를 치고 지금은 그냥 이을 수는 없네요. 그냥 이으면은 그냥 있게 되면은 그냥 한 칸 띄어갖고요. 뭐 이으면은 끊어서 양단수 쳐봐야 하면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재밌네요. 이 부분 자세하게 여기만 또 짚고 넘어가죠. 이 이후로는 뭐 별로 큰 후반전에 이제 역전당하지 않습니까? 자, 잡으면은 뭐 있게 돼갖고 세수 그대로인데 두 수요. 예. 재밌는 모양이네요, 아주. 참. 그래서 단수를 치자 그쪽을 나가지를 못하고 잊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잊지 못하고 또 호구를 두고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나가서는 일단 집으로는 백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일단 돌이 하나 더 나갔기 때문에 이게 좀 약해졌죠. 그러네요.
지금 도망가야 되겠네요. 네, 뭐 이쪽으로 도망갔는데. 네. 들여다보고 집었고. 좀 불안한데요. 네. 이래서 좀 바둑이 좀 이상해. 만만치 않아져.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처리가 네. 고정관념이었네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게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후에도 이쪽을 흘켰는데. 네. 이 귀를 빨리 수습을 했으면 바둑이 나쁘지 않았는데. 뭐, 글쎄요. 보다 뭐 컨디션은 좋았는지 내용 별로 안 좋게 여기서 계속 손찌검하다가 네. 이 집을 전부 다시 뭐. 참 본인으로는 중요한 첫 판이었었는데 예. 좀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 일단 그 백두산까지 가서 대구를 하고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나간 바둑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켜 보니까는 추억도 새록새록하고요.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요. 사실 몰랐던 이야기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로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친근한 느낌 들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마지막 페이는 이도를 안 살린 게 페이인 네, 거네요. 그렇죠. 이도를 움직인 것이. 네, 그렇죠. 네. 움직여서 몇 수만 보여주시고 이제 끝 마무리를 짓죠.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바로 왔나요? 예. 네, 바로 오자. 뭐 이쪽을 네. 그렇게 되니까 들여다보고요. 예. 또 들여다보죠. 이건 연결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쪽 자로 지금. 아, 예. 효과적으로 지키는군요. 점점 더 커지네요. 아니, 이쪽을 밀게 되고. 네. 미니까. 지켰나요? 아니, 이쪽을 좀. 아, 지금 여기로 예. 왔어요. 그렇다면 이쪽을 안 움직이면 이 돌이 잡힐 위험은 없었나요? 뭐, 그건 탄력이 굉장히 많은 돌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쪽으로 나가는 자리 모양도 있고 이쪽도 나가는 모양도 있고 해서요. 그렇다면 지금 이 돌을 살린다면 어느 타이밍에서 이 돌의 가일수를 가야 뭐 할까요? 여기 왔을 때? 바로. 그러면 이거 네. 지금 없을 때네요? 이쪽까지는 돌이 돼 있고. 네. 여기까지 되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뭐 붙이던지 해서. 그래도 이 싸움 네.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근데 만만치 않은데 일단 수습을 하면은 일단 실리는 100이 이쪽도 아직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예. 지금 계속 이쪽을 둔 거는 이 돌을 공격하겠다는 뜻이었는데. 네. 이 돌이 뭐 실에 살아서는 잘 안 되는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쪽 돌이 움직이지 않고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은 네, 일국 패배했지만 결국은 타이틀을 따는데 성공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기성 타이틀을 획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장 상위 많은 타이틀을 따게 됐는데요. 네. 이 타이틀을 따기 전까지는 이제 대왕전을 본격 기전에서는 이제 우승을 한 게 예, 유일한 거였고요. 이제 이렇게 1위 타이틀, 가장 큰 타이틀을 땄을 때 주위의 대접이 좀 달라지던가요? 아무래도 뭐 처음 대왕전 웃을 때는 약간 뭐 운이 좀 많이 따른 않았나 말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특히 이제 기성전이 가장 큰 기전이고 큰 기전이기 때문에 또 관심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딱 우승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좀 인정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죠. 네. 자, 이로써 이제 기성전 유창혁 구단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힘을 알리게 되는 이 기성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왕이로 불리는데요. 저도 그 대화 도중에 유왕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요. 왕이전의 사나이가 된 이제 유창혁 구단 유왕이라고 불리게 된 왕이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왕이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석 감사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